혹시 너희들도 최근에 이거 봤어? 연예인들 과거가 한 번에 싹 공개된 사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네이버 지식인 파묘 사건. 웃긴데 웃고 넘기기엔 솔직히 좀 무서운 사건이기도 해.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건이 왜 터졌고 누가 웃고 누가 울었고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하는지 싹 다 정리해줄게. 일단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 4일 오후 네이버가 업데이트를 하다가 오류를 냈어. 그래서 원래는 익명으로 숨겨져 있어야 할 과거 지식인의 답변들이 연예인 프로필에 그대로 노출이 된 거야. 몇 시간 만에 삭제하긴 했는데 이미 캡처는 다 퍼져버린 거지. 인터넷의 법칙 알지? 한번 퍼지면 끝인 거. 지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이때부터 지식인 파묘가 시작된 거야. 일단 이 파묘로 인해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고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으로 작은 웃음과 약간의 호감도 상승으로 이어진 연예인도 있었던 반면에 다소 민망한 답변들로 당황스러웠을 법한 연예인들도 나왔지. 지금부터는 과연 누가 어떤 내용들이 파묘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 개그우먼 홍진경은 2023년 한 중학생이 지식인의 키가 너무 커서 스트레스라며 고민을 올렸는데 여기에 익명으로 홍진경이 병원과 교수까지 추천하며 현실적인 답변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어. 키 큰 연예인이 키 커서 고민이라는 상담을 해준 상황에 누리꾼들은 웃기면서도 친절하다며 반응했고 친절한 데 웃기다. 홍진경은 뭘 해도 웃김, 지식인 답변으로도 웃기는 홍진경 클래스, 현실 조언 인정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 배우 조우진은 지난 2008년 한 누리꾼이 가수비의 레이니즘 영어 발음 가사를 한국어로 적어달라는 질문에 직접 답변을 달아 눈길을 끌었어. 작성자는 해석해달라는 게 아니고 들리는 대로 가사를 적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조우진은 I'm gonna be a bad boy how do you feel make some noise I'm gonna be crazy now very crazy now라며 발음을 친절하게 적어줬고 해당 답변은 작성자의 채택까지 받았어. 그간 조우진이 필모그래피를 통해 살벌한 빌런으로 이미지를 각인시켰던 터라 누리꾼들은 귀엽다, 조우진 답변이 진짜 웃김, 호감이다라고 반응을 남겼지. 그런가 하면 조우진은 대구 계명아트센터의 좌석 선택을 고민하는 질문에도 진중하게 답변을 남겼어. 조우진은 뮤지컬을 포함한 음악극의 생명은 음향이라며 시야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하기도 했어. 강제 소환된 과거사 중 남다른 열정으로 화제를 본 주인공이 있었어. 바로 롯데자이언츠 외야수 윤동희. 9년 전 중학생이던 윤동희가 남긴 21개의 질문은 오직 야구로만 가득했거든. 당시 소년 윤동희는 다리에 야구공 맞아서 살짝 부었는데 맞은 그 자리가 좀 울퉁불퉁한 것 같다. 하드볼과 병식구 차이가 뭐냐? 야구 룰 좀 알려주세요. 리트레보 재활 단계든 야구 실력 향상과 부상 관리에 대해서만 절박하게 물었어. 서툰 맞춤법과 투박한 문장 속에는 빨리 종여 라는 재촉이 담길 만큼 야구에 진심이었던 소년의 모습이 그려졌지. 팬들은 진정한 야구바보, 이 학생이 국가대표로 성장했다라며 응원을 보내고 있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전설 페이커는 중학교 수학 문제 질문에 푸는 과정과 답을 성실히 적어 눈길을 끌었지. 격투기 선수 명현만이 UFC에 진출하면 1승이 가능하겠느냐고 한 질문에 본인이 직접 등판하여 타격 능력은 높지만 그라운드 기술이 약점이라서 힘들 것이라고 자체 분석에 글을 남긴 것으로 화제가 됐어. 배우 전소민은 과거 자신의 드라마 속 의상 정보를 묻는 질문에 그거 땡땡 브랜드 제품이다라고 친절히 답한 뒤 출처에 본인 크라고 적어 웃음을 자아냈고 이연복 셰프도 과거 방송에서 사용했던 간장 소스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직접 답변을 써준 내용도 있었어. 가수길의 답변도 화제가 됐어. 지난해 7월 한 누리꾼이 강아지를 분양 보내야 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올렸는데 그 누리꾼은 강아지가 좋아서 분양하는 데 놀러 갔다가 강아지가 불쌍하게 갇혀있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데려왔다며 원래 강아지를 좋아해 임시보호도 많이 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가정을 찾고 있다고 밝혔지. 이에 길의 계정으로 전번해주세요라는 짧은 답변이 달렸어. 실제로 해당 글에 강아지를 분양받은 것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길은 답변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기린에 새로운 친구가 왔다며 강아지 분양 사실을 공개했고 이후 강아지 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강영훈 만나고 싶다는 해시태그를 남기기도 했어. 당시 게시글 속 강아지는 4개월 된 여아였는데 길의 반려견 우주도 같은 성별과 나이로 추정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 가장 최근의 게시물에서도 우주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게재돼 하염없이 길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 나태주 시인은 자신의 시풀꽃에 지인의 이름을 넣어도 되느냐는 질문에 원작자 입장에서 재밌다며 훈훈한 답글을 남겼어. 전직 국가대표 체조 선수 손현재는 다이어트 방법을 공유했던 답변도 공개가 됐어. 손현재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06년 무렵 다이어트 방법을 묻는 다른 이용자의 질문에 직접 상세한 조언을 남긴 것이 발굴된 건데 당시 그녀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효과 좋은 운동은 조깅이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문가 못지않은 체계적인 지식을 정성스럽게 서술했고 이는 훗날 세계적인 체조 스타로 성장한 그의 성실함과 전문성이
어린 시절부터 이미 완성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어. 사회탐구 일타 강사로 유명한 이지영 강사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힘들다는 게시글에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이 글에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이지영은 장문의 답변을 적었어. 그녀는 나도 학생 때 힘들고 괴로울 때면 참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게 유일한 해결책으로만 보였다. 진짜 막막했다며 근데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그만큼 자기 애착이 많은 거라고 운을 떼며 이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이 막 사는 사람들도 잘 사는데 삶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질문자다. 그런 사람들보다 더 짧게 생을 마치는 건 억울하지 않느냐고? 그녀는 부모님과의 불화와 가정 형편 때문에 많이 힘들고 세상에 나라게 있는 기분이 들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란 걸 잊지 말라고 그러면서 성공하세요. 대학이란 문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생활할 수 있는 대학으로 가라며 제가 그랬다. 떨어져 있다 보면 앙금이 슬슬 풀리더라. 돈은 어떻게든 벌 수 있는 것이다. 힘내세요라고 조언하며 글을 맺었지. 이 같은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느껴진다. 진짜 선생님, 본인도 형편이 어렵고 커피 씹어먹으면서 독하게 공부해서 진심으로 조언해준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어. 이지영은 5일 과거 작성한 답변이 공개된 데 대해 네이버가 익명으로 썼던 20여 년 전 지식인을 비동의 강제 공개하면서 저도 까맣게 잊고 있던 제 익명글을 봤다며 인터넷 상삶의 모든 기록이 트래킹되는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서 저 고민글을 쓴 학생이 보고 싶다. 혹시 본인 글이면 꼭 연락달라. 같이 식사하자고까지 얘기했어. 의외의 전문성을 보여준 연예인도 있었어. 최근 쇼미더머니식이나 야차의 세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래퍼 언텔은 니체의 철학 해설서에 관한 답변을 남겼고 배우 정은성은 자바스크립트, PHP 등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자랑했어. 하지만 다소 민망한 내용들도 있었는데 먼저 배우 허성태는 한 네티즌이 주식 땡땡전자 매매거래 정지 해제 언제 될까요? 라고 질문글을 올리자 허성태는 주식을 왜 하냐? 그냥 주식하지 마라. 조금의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쉽게 돈 좀 먹어보겠다는 한심한 족속들 쯔그이라고 답변을 했어. 허성태는 과거 한 대기업 회사의 해외 영업부서에서 러시아와 동부 유럽 시장의 TV 영업을 담당하며 일한 바 있는데 그는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2011년에 배우로 데뷔했어. 이에 따라 허성태는 2010년 연예계 데뷔 전 해당 글을 남긴 것으로 보여. 이에 네티즌들은 주식을 도박같이 보던 시대도 있었지. 접된 저 말이 맞다. 그럴 수도 있지. 주식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등 대체로 허성태의 의견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였어. 코미디언 이상준은 이국주와의 열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해 웃음을 자아냈지. 배우 최명길은 2020년 자신의 나이를 묻는 질문에만 58세, 62년생이라고 직접 답했고 2021년 6월에는 배우 함신혜, 오영경, 고현정과 함께 비교된 외모 질문에 최, 황, 고, 오, 순이라고 적어 웃음을 자아냈어. 이특 역시 과거 지식인 활동이 공개됐는데 그는 2015년 슈퍼주니어 이특님 왜 이렇게 잘생기신 거예요? 라는 질문에 원래 잘생김이라는 짧은 답변을 남기며 특유의 자신감을 드러냈지. 해당 내용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재치 만점, 민망할 듯 귀엽다, 이불킥할 흑역사, 환감 넘어서도 외모 순위는 포기 못한다. 그래도 나이 순위라 이해된다 등 유쾌한 반응을 보였어. 배우 강기현은 2004년 피임 관련 질문에 지뢰 사정을 하셨군요. 그럼 거의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라고 말하며 그래도 프리컴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뢰 사정하신다고 100% 안전하신 건 아닙니다. 나는 다소 전문가적인 조언을 건넸어. 장성규 아나운서의 질문과 답변도 화제야. 군대에 있는 가족에게 무엇을 보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섹시한 여자 연예인 사진을 보내라는 유머러스한 답변을 작성해 평범하지 않은 가벼운 일상을 보여줬으나 공식 프로필 노출 후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조롱과 농담 소재로 소비되어 논란을 낳고 있어.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인 사례도 있었어. 그중 배우 김혜은의 2007년 지식인 답변이 눈길을 끌었어. 김혜은은 당시 한 이용자의 공부 고민에 저는요 공부 저번에 평균 86점 정도 나왔는데요. 제가 원래 공부를 못해요라며 솔직한 성적을 밝힌 뒤 문제집 풀이와 교과서 반복 학습을 조언했지. 이어 짧지만 님의 중간고사에 도움이라도 됐으면 해서 올린 겁니다 라는 문장으로 풋풋한 진심을 전해 미소를 자아냈고 배우 고윤정의 흔적도 발견됐어. 고윤정은 과거 크리스라는 아이디를 사용했으며 지식인 소개란에는 트프리 포레버라는 짧은 문구를 남겨 지금과는 또 다른 앳된 감성을 드러냈지. 정기선 회장의 경우 노동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한 게시글에 남긴 답변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어. 2008년 당시 정 회장은 장시간 노동과 폭언, 임금 미지급을 호소하는 글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남겼어.
답변자는 기업인으로 표시됐으며 개인 신상이나 직위를 드러내지 않은 상태였으나 동아일보 메일 주소가 공개됐지. 정 회장은 2007년 동아일보 인턴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언론 현장을 경험한 뒤 2009년 HD 현대중공업에 입사했어. 이후 컨설팅과 그룹 전략 조직을 거쳐 현재는 HD현대와 HD한국 조선해양 대표이사를 맡고 있지. 이 답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반응은 빠르게 쏟아졌어. 네티즌들은 거두절미하고 도와주겠다며 이메일 박아버린 게 상남자. 인성이 좋을 것 같다. 이거 완전 배트맨 브루스 웨인, 진짜 멋있는 분이라는 등연이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어. 또 이런 기록이라면 공개돼도 오히려 신뢰가 쌓인다. 권한을 조용히 쓰는 방식이 더 인상 깊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지.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소소한 내용들이 대다수였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대학생 시절 네이버 지식인에 남긴 답변이 확산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문제가 된 글은 천원내 대표가 2004년 7월 답변한 내용으로 고려대 남녀차별 심한가요? 라는 질문에 그는 자신을 고려대 재학생이라고 밝히며 고대 남아고들이 다 육구불만 변태들은 아니다라고 적었고 이어 몇몇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지. 논란의 핵심은 이후 이어진 문장이었어. 답변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하고를 성희롱하는 일은 모든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냐는 취지의 표현이 담겼고 이 대목에서 성희롱을 일반화하거나 축소하는 인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거지. 또 천원내 대표는 예외적인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는 있다. 저희 학교 문화가 대단히 아성이 넘치다 보니 남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노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성차별적인 발언을 이어갔기에 지금 논란이 발생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게 그냥 웃긴 사건이냐? 아니야. 이건 사실 심각한 플랫폼 사고야. 사람들은 익명 믿고 쓴 거잖아. 근데 그걸 동의도 없이 강제로 공개가 된 거고 연예인만의 문제 아니고 우리도 똑같음. 너희들도 예전에 쓴 글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건데 인터넷은 기억력이 미쳤거든. 이번 사건은 세 가지를 보여줬어. 첫째, 이미지는 언제든 뒤집힌다. 둘째, 과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셋째, 플랫폼 책임은 생각보다 무겁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후 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공식 사과를 했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다시 안 생기게 시스템 전부 점검하겠다라고도 했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먼저 신고했대. 조사도 성실히 받겠다고 했고 다만 전화번호나 집 주소 같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 이번 일로 영향받았을 수 있는 사람들 약 1만 5천 명한테는 따로 사과 메일까지 보냈다고 하더라. 한마디로 실수 인정하고 빠르게 수습하면서 재발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야. 웃고 넘길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꽤 무서운 사건임. 너희들은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해? 이거 그냥 해프닝 같아? 아니면 진짜 심각한 사고였을까? 댓글로 생각들 좀 남겨줘. 그리고 이런 이슈 정리 계속 보고 싶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번 부탁할게.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 한눈에 정리해주는 1위는 이었어. 시청해줘서 고마워.